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마산 운양 장기 양촌 일대에 총 4만 6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생깁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합하면 약 10만여 가구로 분당급 신도시 규모가 되는 셈인데요. 자, 여기에 국토부가 5호선 연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강서구청과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소식이었죠?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김포 한강 2신도시 컴팩트 시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듣고 가죠. 일단은 이게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양촌 그리고 장기 마산동 그리고 운양동 일원에 731만 제곱미터의 4만 6천 호 규모인데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이제 김포는 경기 도내에선 세 번째급 도시가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 일단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후에 얘기하겠지만 지하철 5호선에 위해 좀 더 이렇게 타당성, 그러니까 미시값을 올리기 위한 그거 또 하나의 힘을 줘준 건데 생각보다 상당히 커서 좋은 호재도 있지만 뒤에 보는 부동산 영향도 있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김포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한 어느 정도 발판은 확실히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 컴팩트 시티를 하면서 또 이 GTX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미래형 이동 수단이죠, UAM까지 연결했다는 거는, 이게 UAM이 국토부 추진에 따르면 2025년에 완성이거든요. 상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김포에다가 먼저 적용을 해서 진행하겠다. 이거는 좀 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좀 더 교두보가 뭔가 이렇게 미래 도시 발전에 대한 좀 뭐 하나 또 상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김포, 그러니까 김병수 시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컴팩트 시티라는 게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密도 개발을 지금 계획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층 빌딩부터 해서 그러니까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경관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토부가 또 하나의 선물을 준 것 같다. 김포시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좀 쪼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분당 신도시급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큰 규모의 계획을 먼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로 봐야겠나요? 네, 뭐 그때 그 규모에 비해서 그 계획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만 6천 세대면은 유례 신도시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5만을 합치면 거의 10만. 네. 거의 분당급인데요. 뭐 이름은 컴팩트 시티지만 상당한 규모의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기 신도시였던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들 지역, 예. 장기동이라든지 양촌읍 일대가 이제 원래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군사 보호 구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예. 당시에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서 여기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동서로의 양분된 기형적인 모습으로 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군사 보호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예. 해제가 됐지만, 그리고 개발은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광역 교통망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계획 단계에 머물러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보호구역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이제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이상, 이제 의지를 가진 이상, 이제 이 부지는 이제 포함돼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김포 한강 2 컴팩트 시티가 합쳐져서 10만 규모의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계획 때문에 아마 탄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문제보다는 5호선 연장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5호선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5호선은 김포의 가장 큰 교통 민원이었습니다. 지난 그 GTX에도 빠지면서, 철도 계획에서 빠지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신도시 공급 때문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노선을 이제 밝혀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5호선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컴팩트 시티가 이제 지하철
예.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고층, 고밀도, 압축 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이 GTX 디노선이 오게 되고요. 또 거기에다 5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5호선이 이제 방화 차량 기지라든지 그리고 건폐장 문제로 이제 지자체 간의 뭐 이해관계, 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김포 한강이 컴팩트 시티 조성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5호선 연장이 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이죠. 네. 뭐 서울시 그리고 또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5호선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5호선 그 연장 논의가 서울시와 김포시, 뭐 인천시 같이 해왔는데 쉽지 않았던 것은 중간에 그 건폐장 이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게 국면이 바뀐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원했던 건폐장이었잖아요. 이 건폐장에 어쨌든 옮기고 방화 차량 기지라던가 이런 것도 옮겨야 됐을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연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토부 자체로 아니면 김포시에만 해서 만약에 철도를 놓는다면 그냥 환승센터만 되겠죠. 만약에 그냥 5호선이 연기는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5호선 연기가 더 낫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마음 바뀌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건폐장은 이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전 가능성 확실히 있는데 하지만 이 세 개 지자체 간 협약을 어쨌든 건폐장 김포 이전을 위한 협약이 아니에요. 이번 협약은. 그래서 일단 그 협약문을 보면 건폐장 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 합병되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폐업을 하도록 유도를 시키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 방화동에서 영업을 마치는 데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세 개 지자체가. 근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어째 건폐장을 받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뭐 건폐장 업체가 땅을 구입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무근인 얘기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서 자체에는 방화동에서 끝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협의를 하는 거라서 그걸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옮긴다 하면은 유력지로 김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있고 그렇지만 이 5호선 연장 사업을 막고 있었던 게 건폐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노선의 주도권을 김포시 갖고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인천시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노선의 주도권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직접 협약한 것도 그런 또 배경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건폐정 이전을 위한 김포시와 서울시와의 그 관계는 인천은 노선을 협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면은 이 건폐장 이전과는 확실히 김포시하고 좀 더 친밀하게 대화를 해서 그 강서와 같이 그리고 그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건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반대하는 건폐장을 이 세 개 지자체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전에는 만약에 5호선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 그 서울권을 밖에 나가면은 이 또 하나의 연계 그전에 인천시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김포시가 이 노선에 관련된 것도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그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가 협약한 사실을 그 국토부가 5호선 연장하면서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인천시는 협약에서 빠진 상태로 이게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보도들이 지금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무 협약에 인천이 빠진 이유를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천시는 건폐장을 어쨌든 못 받겠다. 건폐장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김포시도 민선 7기 때부터 건폐장 받을 수 없다 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볼 거는 뭐냐면 2017년 3월에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방화 차량기지 부지 발전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5호선 연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화 차량 기지를 이 도시 발전을 어떻게 이전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용역을 하는 게 서울시의 목적이었는데 한마디로 5호선 연장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그 부지를 옮겨서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 하지만 이 건폐장 방화 차량 기지가 항상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 문제를 좀 5호선과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게 정치권이었고
그리고 이 고양시에도 당시에 경쟁이 붙었었는데 건폐장을 받더라도 BC값이 1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하지만 이제 김포시가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김병수 시장이 공약으로 최대 공약으로 자기 집까지 걸었잖아요. 이거 이번에 착공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면 자기 임기 내에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똑같이 공약을 내밀었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들이 원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워낙 지옥철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그런 참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했다는 걸 해서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하고 강서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토부, 그러니까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서 국토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물밑 작업들에 누굴 만나야지만 이게 설득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BC 값을 어쨌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BC 값이라든가 예타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이 컴팩트 시티에 관련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지 못했지 않았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 쪽에서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지난 그 대광이가 세계 지자체의 경제성을 검토한 그 협의 노선 안을 갖다가 검토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속 인천시도 같이 협의 대상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협약에는 인천시가 빠진 이유, 이걸 이제 패싱, 배제 여러 가지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고들 있나요? 근데 국토부가 김포 한강이 컴팩트 시티를 발표하는 당일날에 예. 서울시, 김포시 그리고 강서구가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거 볼 때는 이제 인천시와 서구 또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소외된 측면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출신이고요. 하지만은 유정복 시장이라든지 서구 강범석 청장 같은 경우 같은 국민의 힘 소속인데도 이들과 왜 함께하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면이 인천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해 당사자이면서 수혜자인 이제 김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호선 연장과 건폐장 이전에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시장 그리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이제 5호선 연장에 대한 사업성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폐장 이전은 이제 핵심 키를 들고 있는 단체장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세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이 협상을 주도하거나 우위에 있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인천시를 배제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국토부도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인천이 꼭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성 때문에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야 이게 사실상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컴팩트 시티에 46,000 가구가 들어오니까 경제성 환경이 지금 바뀌니까 사람들이 더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을 제외한 직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흘러나오고 있죠? 지금 인천시가 5호선 연장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차량 기지 이전과 그리고 건폐장 이전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김포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검단을 아예 경유하지 않고 직결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검단구로 이제 부구가 될 행정구가 개편될 상황이고 인구가 20만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GTX D 노선에 이제 정거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검단을 경유해야만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확하다. 당연하죠. 사실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직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인천시와 서구 또 지역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직결할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한강변을 따라서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노선이 중첩되는 모습 양상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제 풍무동 주민들 상대적으로 지하철 교통 편의에서 소외돼 있잖아요. 풍무동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포 장릉 아래쪽으로 이렇게 경유를 해서 검단을 거쳐서 장기동으로 가는 게 장기역으로 이어지는 게
또 철도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결 가능성보다는 이제 검단을 경유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직결 이야기는 이제 우려도 있지만 또 김포에서는 또 기대하는 주민들까지 지금 여론이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김포에서는 어떤 여론이 일고 있습니까? 일단 이 직결 노선에 관련된 것은 이제 김병수 시장이 전에 이제 선거 공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수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공약을 보면 이 방화 그리고 고촌 그리고 풍무 검단 그리고 김포 경찰서 인근 그리고 GTX가 역사가 들어서는 장기역 그리고 통진읍까지 이어진 노선을 공약을 했어요.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예. 뭐 역까지 벌써 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검단은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5호선의 검단은 무조건 들어갈 걸로 보이고 하지만 이 검단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김포 입장에서는 직결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또 이어 다르게 이종복 시장은 분명히 인천은 약간 3개 정도 정거장 그리고 강화까지 연결한 걸로 저는 이렇게 공약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검단은 뭐 BC값이라던가 어쨌든 경제적 타당성을 위해서 그 신도시 아까 얘기했던 검단이 구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검단을 빼기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단만큼은 들렸다 하는데 김포시에 있는 피부로 받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상당히 직결의 가능성 그러니까 직결이 어떻게 보면 직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일단 양 지자체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남은 변수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장 큰 변수는 뭐 일단 지금 5호선 연장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번노선이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좋아진 거다. 그만큼 이제 5호선 연장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뇌관은 바로 이제 건폐장 이전 문제를 어떻게 지자체 간에 이제 앞으로 산 넘어 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리고 지자체 간의 이런 이해관계 간극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5호선 연장에 대한 예산 확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가장 큰 뭐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기자는 어떤 변수를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자체 합의가 가장 난관이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건폐장과 방화체계지 이전 관련돼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산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가 이 컴팩트 시티라는 걸 발표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건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속도만이 남았다. 왜냐하면은 이 BC값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이 좀 더 광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국토부가 컴팩트 시티를 발표를 하면서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고 그리고 이 건폐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김선호 시장이 한번 이걸 계속 얘기 왜냐면 발표를 했을 때 그 합의지문을 발표했을 때 벌써부터 건폐장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건폐장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러니까 3개 지자체 우리라는 게 3개 지자체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는 이 방화동에서 이 업체가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폐장 우리가 김포시를 받는다는 건 현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받는다면 그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다시 또 합의를 할 것이다. 반드시 3개 지자체였는데 확실히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들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자료 보면은 이제 빠르면 2027년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또 5호선 개통을 입주 시기와 맞추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29년, 30년 뭐 이때 5호선이 이용 가능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주택 공급이 2027년은 아니고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2027년부터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내지 31년으로 지금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5호선 연장을 입주 예정 시기인 2030년, 31년까지 맞추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총연장 10km나 15km 정도 될 경우에는 한 5년 내지 6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타가 통과되고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2030년, 31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워낙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뭐 1, 2년 정도 공기 늘어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당초 입주 예정 시기인 2030년, 31년보다 한 2, 3년 정도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인천시를 비롯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